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진행되는 알지노믹스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22,500원. 왜 좋은지 알아야 버팁니다. 버팁시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알지노믹스는 12월 9일 청약을 시작하여 12월 10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IBKS 제25호 스펙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미래에셋 비전 스펙 11호와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간 진행될 수 있는 실권주도 많습니다. 넥스트 칩은 실권이 없어 진행되지 않지만 KBI 동양철과는 실권이 발생하여 실권주 청약이 진행됩니다. 노을 RS 오토메이션의 실권주 청약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실권주를 짧게 살펴보면 KBI 동양철관의 실권주 청약가와 현재 주가는 33.9% 차이입니다. 별도의 무상증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을은 27.5% 차이고 똑같이 무상증자는 없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32.6% 차이이고 무상증자는 없습니다. 지난 엑셀세라퓨틱스의 상황을 살펴보면 청약 당시 갭이 33.22%였지만 권리 매도일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며 손익분기점 달성에 실패하였습니다. 시총이 작고 테마와 무상증자가 없으면서 갭이 30% 초반 이하 종목들은 수익을 못 줄 가능성이 큰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권주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스펙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스펙 종목의 열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장한 NH스펙 32호는 상장의 고점 5,700원을 기록하였고 종가도 매우 높은 3,84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상장의 스펙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후 상장한 스펙이 매우 많습니다. 유진 스펙 12호, 키우미호로 제1호 스펙, 교보 19호 스펙, 메리츠 제1호 스펙으로 4개나 상장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상장 일정을 살펴보면 IBK 제25호 스펙은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되지만 하나 36호 스펙, 미래에셋 비전 스펙 11호는 동시 상장으로 진행되는 점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IBKS 제25호 스펙은 공모 규모가 100억 원 규모로 스펙치고는 규모가 큰 편입니다. IBK투자증권은 12월 8일 월요일까지 개설한 고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1,500원인데 모두 배정받아 환불금이 없으면 청약 수수료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 3개월 내에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9만주 1억 8천만 원 청약이 가능합니다. 월요일 발표되는 IBKS 제25 스펙 수요 예측 결과를 고려해야 됩니다. 의무보약약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청약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100억 규모의 교보 19호 스펙은 의무보약약이 0.53% 신청이 있었지만 대폭 배정됨에 따라 최종 의무보약약 비율이 76%가 되었고 그에 따라 상장이 유통가는 금액은 43억 원이 되었습니다. BNK 제3호 스펙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IBKS 제25호 스펙의 의무보약약이 0.5%라도 있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알지노믹스, IBKS 제25 스펙은 모두 환불일이 2일입니다. 그리고 세 종목은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동시 청약은 세 종목 중 청약 종목을 선택하거나 비중을 배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지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알지노믹스는 항암, 유전질환 및 퇴행성 질환 유전자 치료제를 발굴할 수 있는 RNA 편집 교정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따라서 RNA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RNA는 DNA와 단백질을 제외하고 설명하기 어려워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 피부, 뼈, 머리카락, 손톱 등의 주 성분이고 효소를 통해 소화 및 대사작용을 하고 호르몬을 통해 신호 전달 등을 합니다.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운송하는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입니다. 추가적으로 면역과 관련된 일도 단백질이 합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실제로 기능하는 단백질의 종류는 약 100만 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백질 종류가 많지만 수많은 단백질은 단 21개의 아미노산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항산화 효소 전용 아미노산을 제외하면 표준 아미노산은 20개로 볼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하는 인슐린도 결국 단백질입니다. 총 17종의 아미노산,
51개의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의 구성 서열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만들어야 되는 단백질 설계도는 바로 DNA에 있습니다. 단백질 설계도인 DNA는 핵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인 리보솜은 핵 밖에 있습니다.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선 DNA에 있는 단백질 설계도가 필요한데 DNA는 크기가 너무 커서 핵의 작은 구멍인 핵공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DNA는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기에 안전한 핵 안에서만 보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DNA의 단백질 생성 정보를 핵 밖의 리보솜에 전달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RNA입니다. 거대한 DNA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만 복사해서 RNA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복사된 RNA 중간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 인트론을 제거 작업하는 스플라이싱 후 mRNA를 생성합니다. 앞에 있는 M은 메신저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mRNA는 핵공을 통과해 핵 밖에 있는 리보솜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리보솜은 RNA 설계도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필요한 단백질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DNA, RNA, 단백질에 대한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암에 대응하는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DNA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DNA를 고치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백질에 직접 반응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알지노믹스는 중간에 있는 RNA를 편집해서 암 등의 병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알지노믹스는 RNA 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신약을 개발 중입니다. 가장 임상이 앞선 신약은 RZ001입니다. RZ001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에 보이는 세포는 1951년 채취한 암세포입니다. 헬라세포라고 부르는 이 세포는 아직도 죽지 않은 불멸의 세포입니다. 도대체 암은 왜 죽지 않을까요? 일반 세포는 분열을 할수록 염색체의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점차 짧아지다가 일정 길이 이하로 줄어들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시키는 효소를 만들어 텔로미어를 유지시키기에 죽지 않고 불사의 상태가 됩니다. 알지노믹스의 신약은 암세포의 텔로미어 유지 효소를 만드는 mRNA를 표적하여 항암 유전자 RNA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RNA를 기반으로 항암 능력이 있는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노믹스의 신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암의 불멸을 유지시키는 효소의 공급을 줄이고 오히려 항암제가 만들어지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시키는 효소의 공급을 줄이면 암세포의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항암제는 암을 공격하게 되기에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도 비슷합니다. 알츠하이머 위험인자 단백질을 만드는 RNA를 오히려 도움이 되는 단백질로 만드는 것으로 바꿔 치료를 유도하게 됩니다. 개발 중 신약 중 하나는 유전성 난청 치료제입니다. 해당 신약은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릴리와 올해 5월 13일 1.9조 원 규모의 연구협력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품목별 매출 내역을 보면 유전성 난청 치료제의 기술 이전으로 올해 상반기 약 70억 원을 수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 올해 상반기 일라이 릴리에게 받은 약 70억 원을 제외하면 매출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지노믹스는 아직 적자 기업이기에 기술성장 특례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나이스 평가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술평가 등급은 모두 A등급입니다. 기술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알지노믹스가 사용하는 기술 기반의 치료제들은 아직 승인된 사례가 없고 임상 초기 단계입니다. 따라서 임상에서 안정성 및 유효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라이 릴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신약은 실패율이 높아 임상 개발 중 기술 이전이 반환될 가능성도 있어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술평가 등급은 A등급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기관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7건의 임상이 승인되어 있고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희귀약품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전략기술 1호로 알지노믹스의 RNA 치료요소 기술이 지정되었습니다. 알지노믹스 기술은 대표이사가 30년간 독창적인 기술 개발을 주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알지노믹스의 신약 같은 유전자 치료제는 전신 투여 약물보다 한 발 앞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시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외국 소재 글로벌 제약 기업을 통해 기술 검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기술 평가 결과는 좋은 편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노믹스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회사로 우리나라에 상장된 SK바이오팜, 한미약품, 종근당이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회사의 펄을 평균한 29.58이 알지노믹스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평균 펄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현재 적자 회사이기에 2027년, 2028년, 2029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순이익을 이용하여 36,109원의 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추정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알지노믹스는 2026년까지 매출이 거의 없고 2027년부터 매출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는 2027년부터 흑자가 전환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 매출은 모두 임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의 가정입니다. 만약 임상이 지연 실패할 경우 예상 추정 매출, 순이익을 지킬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은 주당 평가가액에서 26.49% 할인된 22,500원입니다. 공모가는 22,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는 2229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848.9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의무보유하격은 건수 기준 79.77%, 수량 기준 74.29%로 매우 좋은 결과입니다. 에임드바이오의 수혜측과 비교해봐도 참여 건수는 조금 적지만 의무보유하격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22,500원에 가장 많은 수혜측이 있었습니다. 상단 이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계약 신청을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개월, 그 다음이 1개월, 15일 순입니다. 의무보유계약을 신청한 기간은 장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에임드바이오의 의무보유계약 장기 비율이 44.34%인 것에 비해 알지노믹스는 오히려 더 높은 54.96%였습니다. 알지노믹스의 의무보유계약 수치는 제도 개편 이후 진행된 수혜측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어서 상장의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노믹스는 확정된 공모가 22,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3,095억 원인 회사입니다. 규모가 작지 않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5.27%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092억 원입니다. 에임드바이오의 시가총액이 7천억이 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알지노믹스의 시총이 절반 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57.54%이고 금액으로도 큰 628억 원입니다. 에임드바이오의 기존 주주 비율과 비슷하지만 규모는 조금 더 작습니다. 알지노믹스의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최대 주주 및 임원, 특별 이해 관계자는 3년간 매각이 금지됩니다. 전문 투자자인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하면 모두 벤처금융 VC이고 삼성증권을 제외하면 모두 벤처금융 투자조합입니다. JB 우리캐피탈을 제외하면 모두 투자조합 VC입니다. 소액주주를 살펴보면 KBYI 투자조합과 183명의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많은 편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을 살펴보면 상장일 매각 가능 물량의 대부분은 투자조합과 전문 투자자입니다. 이어서 기존 주주 취득 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취득한 기존 주주의 단가는 1,990원, 그보다 이전에 투자한 투자자의 단가는 7,699원에서 17,935원입니다. 모두 공모가보다 단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알지노믹스는 비상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 주가는 공모가보다 매우 높은 10만 7천원입니다. 다만 비상장은 거래가 적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지노믹스는 상장 후 1개월, 3개월 뒤 유통 물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지노믹스의 상장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정보과 비교해보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GC진원보다 조금 더 많고 시메스, 에임드바이오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단 의무보유계약이 배정된다면
700억 중반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알지노믹스의 청약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알지노믹스의 정규직 직원 수는 40명이고 국민연금 기준 평균 연봉은 5,732만원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116억 원입니다. 아주 작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배정된 주식은 정확히 절반인 50%씩입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100% 등급의 경우 최대 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8,000주의 청약증거금은 9천만원입니다. 삼성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용 50% 등급의 경우 6,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증거금은 6,750만원입니다. 여기서 온라인 전용 등급은 등급 이름입니다. 해당 등급은 창구에서 청약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모두 10주 11만 2,5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도 없습니다. 알지노믹스는 상장일 공모가 22,500원이 기준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9만원, 하한가 60%는 13,5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결론만 보시는 분들, 회사 소개에 알지노믹스 기술을 확인하셔야 회사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번에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지노믹스는 같은 신약 개발 바이오 종목인 에인드바이오와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알지노믹스도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릴리와 총액 1.9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인드바이오와 같이 기술평가 등급 모두 A등급입니다. 추가적으로 알지노믹스의 기술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1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상장에 에임드바이오만큼의 인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적어 신뢰할 수는 없지만 비상장 거래가가 이미 10만원을 넘었습니다. 신약개발 바이오 종목인 점을 감안하면 균등과 비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청약입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IBKS 제25호 스펙, 미래에셋 비전 스펙 11호와 청약 일정이 겹치지만 이번 동시 청약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종목은 알지노믹스입니다. 그만큼 주식 배정받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정 주식수를 고려할 때 균등 확률은 추첨이 이미 확정이고 확률도 낮은 0.6주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TMC의 청약에는 약 11조 원, 아크릴의 청약에는 약 6조 원의 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청약에 사용된 자금이 모두 청약이 가능한 것을 감안할 때 약 17조 원 이상의 자금이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인데 증권사 두 개로 물량이 나뉘며 청약할 수 있는 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전 TMC의 미래에셋증권, 아크릴의 신한투자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200%가 가능했지만 NH투자증권은 일반 100% 등급이고 삼성증권은 더 적은 온라인 전용 50% 등급입니다. 그 결과 많이 청약하고 싶어도 한도로 인해 청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청약 경쟁률이 4,000대 1 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 3,000대 1에서 4,000대 1 사이가 예상됩니다. 3,000대 1로 예상할 때 한 주는 약 3,375만원입니다. NH투자증권 풀청약 시 약 3주, 삼성증권으로 풀청약 시는 약 2주가 예상됩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두 증권사 모두 대형 증권사이기에 경쟁률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NH투자증권이 삼성증권보다 2,000주 더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에 따라 확정 한 주가 차이 날 수 있어 등급이 낮은 분들은 NH투자증권이 유리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NH투자증권의 경쟁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증권사별 경쟁률 및 풀 청약 등급 소수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청약하셔야 됩니다. 청약기간 진행되는 청약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